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같이 살펴볼까요? 수원시 팔달구에 네. 기동에 그 주택을 하나 매수할까 하는데 네. 매수해도 되는지에 대한 향후 전망을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팔달구에 위치한 기존 주택이라면 이 재개발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주 목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재개발에 투자 겸 향후 거주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주까지 생각하고 계시고 네, 그럼 네. 정확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팔달구 기동 네. 75-8번지입니다. 75-8번지요. 네. 네, 수원시 팔달구의 지동에 75의 8번지 기존에 있던 주택을 투자 겸 거주 목적으로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재개발 구역 가운데 있는 물건이에요. 네. 이러한 투자는 재개발 투자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시청자분님의 질문은 이런 수원의 이 구역에 있는 재개발 투자를 해도 될까요? 하는 질문이 하나가 되겠고, 네. 또 그 물건이 괜찮을까요? 하는 질문이 두 개, 그 두 가지 질문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자, 우선 물건부터 볼까요? 물건 어떤 거 있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떤 물건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조금만 크게요. 단독주택이거든요. 네, 단독주택이고. 네. 땅 크기는요? 한 58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8평 정도 되군요. 여기 지금 현재 현황은요? 전세나 월세? 전세가 1억 정도로, 예. 현재 전세 1억 정도 있고요. 네. 월세는 나오나요? 아니, 월세고 전세로만 되는 걸로 월세가 없군요. 네네. 그러면은 뭐 그냥 단층이나 뭐 이렇게 옥탑 있는 2층 그 정도 되겠다, 그죠? 네, 전층입니다. 예. 그럼 이거를 그냥 현재 상태에서는 전세 끼고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네. 전세 끼고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대충 이게 시세를 얼마 정도로 매수가 가능한가요? 지금 최저는 한 평당 800이요. 그럼 얼마인가요? 88, 대충 한 4억 5천요? 네네. 이제 4억 5천이면 1억 빼면 3억 5천 투자다, 그죠? 네. 3억 5천 투자면은, 자, 이렇게 봅시다. 몇 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3억 5천을 가지고 그냥 월세 잘 나오는 걸 한 4%나 뭐 이렇게 5% 되는 걸 뭘 샀다고 가정을 해요. 네. 그러면 3억 5천에 대해서 뭐 못 나와도 150만 원 정도는 잘하면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럼 1년에 1,800만 원이죠. 네. 1년에 1,800만 원 정도 올라가면은 똔똔이란 거죠. 이해 가시나요? 네네. 예, 왜? 이 돈으로 다른 걸 했었을 때, 다른 월세 나오는 걸 샀었을 때도 그 정도는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런 걸 살 때는 그 월세 나오는 거는 눈에 당장 만들 수가 있는데 당장 만들 수 있는 것보다는 더 큰 수익이 기대가 되어야 살만 하잖아요. 네. 맞죠? 이해 안 가나요? 네. 네. 이해가 안 가세요? 네, 조금. 네, 조금 크게 모르면 모르겠다. 이해 안 간다고 크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잘 안 들려요. 네, 이해가 안 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돈을 3억 5천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걸로 A라는 걸 할 때는 네. 이게 해도 좋을지 나쁠지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B라는 걸 하면은 확실히 한 달에 얼마가 나와. 네. 예를 들어 3억 5천 갖고 월세 나오는 걸 하면은 확실히 한 달에 한 150만 원이나 만들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A라는 걸 하려면은 그거보다는 더 많이 기대가 되어야 할 가치가 있잖아요. 네. 이해 가시죠? 이제 네네. 그걸 말씀드리는 그걸 기회비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기회비용. 그러면 그런 기회비용을 따져보더라도 매년 1,800만 원에서 약 한 2천만 원 정도는 올라준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 얘를 가져가면 좋겠죠. 과연 그런 확신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재개발 지역에서는 재개발이 잘 진행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행이 늦어지면은 늦어진 만큼 비용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추가 비용이 늘어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재개발 진행이 어디까지 왔나요? 지금 조합장 선출이 됐고요. 네. 몇 년 전에 그 시공사까지 돼 있었는데, 네. 그 중간에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조합장이 공석 상태였다가 최근에 아마 그 선출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늘었다, 그죠? 네. 비용이 늘었으니까 이 또한 마이너스적인 요인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조합장 선출이 됐다고 해도 이제 그 조합은 설립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거기서 사업시행 인가하고 관리 처분하고 그다음에 입주할 때까지는 이거는 산 넘어 산이 한참 더 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 이 위치는 역세권도 아니고요. 네. 비역세권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하더라도 높게 못 받을 거예요, 아파트를. 그죠? 팔 때 일반 분양을 높게 팔아야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그만큼 돈을 적게 내도 되잖아. 그죠? 이해가요? 네네. 네. 고로 비역세권이라서 분양가를 높게 할 수 없는 지역이야. 그러면 첩첩 봤었을 때 단지 가격만 보면은 크게 손해는 안 보겠는데 이런 생각은 뭐 아주 그 어떤 특별한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들 수는 있지만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면은 올라가서 얘가 돈을 남길 만한 요소도 별로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그 정도 투자에 한 달에 한 100만이라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손을 좀 대도 돼요. 왜냐하면 우선 월세는 나오니까요.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